Find my way back h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진짜 실력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핵심 역량이 되는 그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은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엔젤라 더크워스, 소위 말해서 미국의 최고의 천재였던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책이고, 실질적으로 실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데, 우선 1차적으로 오늘 그릿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2차, 3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릿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릿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내는 능력, 끈기, 인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도입하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웨스트 포인트의 입학 전형은 미국의 최고의 유수 대학들만큼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SAT 또는 ACT라고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죠. 이 ACT 점수와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은 필수인데 11학년 때부터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미국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입학 전형에도 없는 항목들이지요. 그리고 달리기, 팔굽혀 펴기, 잇몸 일으키기, 턱걸이, 이 체력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1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전형을 지원하게 되지요. 11학년생의 지원 절차를 받는데, 그 중에서 필수 서류 추천서를 받는데 성공한 사람이 14,000명 지원한 중에 10,000명은 떨어지고 4,000명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절반이 넘는 약 2,500명, 그래서 4,000명 중에서 2,500명이 엄격한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또 이제 선발이 되었어요. 이 체력과 학업에 의해서 2,500명이 선발되고 나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4,000명에서 출발되어서 약 10분의 1 이상 되는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의 남녀 학생 전원이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의 대표팀 출신으로 대부분 주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지요.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학생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졸업 전에 중퇴를 한다는 거예요. 20%가 중퇴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중퇴생의 이 상당수가 그해 첫 해 신입생으로 들어간 여름에 비스트 베럭스라는 소위 말하는 7주간의 집중훈련 속에서 그만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2년간을 준비를 했는데 단 2개월간의 생활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 탈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개월 동안 7주간의 집중훈련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4년 군사관학교 생활 중에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 훈련은 학생들이 신입생도에서 군인으로 변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아침 5시 시작돼서 밤 10시가 되면 소독나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진다는 거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과가 시작되고 주말도 없고 식사 시간 이외에 휴식 시간도 없고 웨스트 포인트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도 일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모든 발달 영역에서 정신적, 신체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받고 훈련에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약점들을 덜쳐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생도가 이러한 어려운 비스트 과정을 통과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서 끝까지 살아남느냐라는 것이지요. 입학 성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또 SAT라든지 액트 점수가 높은 학생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안 환경이 좋은 학생도 아니었고 IQ가 좋은 학생도 아니었다. 소위 말해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았던 생도들은 그리 끝까지 해내는 힘, 뚝심이 있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앤젤라 더 교수는 실증을 하고 실험을 해서 결론적으로 열심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리 끈기,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의 한 요소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지적하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재능을 편애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재능과 노력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미국인이 2배 정도 많았다는 거예요. 또 운동 능력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도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도 어떤 자질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근면성을 고른 미국인이 재능을 고른 사람의 5배 가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라든지 또 실제 와서 일을 시킬 때 재능의 편애를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는 재능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 하는데, 그래서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우리가 재능실환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재능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릿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실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저는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쓴 그릿,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책 이기는 습관과 또 리부팅 최근에 쓴 책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릿을 정의했습니다. 열정과 집념으로 정의했어요. 여러분, 열정은 열과 정성,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은 온 힘을 쏟아볼 일이 있다는 것이고, 집념이라는 것은 일관성, 몰입한다는 거예요. 한 방향 하나에 몰입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릿을 2가지로 얘기하면 열정과 집념이다. 열정은 온 힘을 쏟는 것, 열과 정성을 쏟는 것이고, 집념은 몰입하는 거다. 일관성을 가지고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가 일어나는 공식은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이 더크워스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어떤 성공하고 일의 성취를 이루려면 노력의 제곱이더라라는 거예요. 재능은 한 개의 변수로만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데 노력의 방향이 옳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의 방향이 옳아야 되는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서 본보기와 자극을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보기로 삼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삼을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결합시키는 상태,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된 장인들은 눈부신 천재에 감탄하기보다 어떻게 일의 성공을 이끌어왔던가, 그들은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에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었다.
니체가 얘기한 천재란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솜씨를 배운 사람이다. 탁월한 솜씨는 냉철한 지적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탁월한 솜씨는 그 냉철한 지적이 없으면 발휘가 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는 거지요. 냉철한 지적은 이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의 멘토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은 발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경쟁력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해서 사회학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2년차에 막 접어든 어느 날 정말로 이 앤젤라 더크워스는 천재 집안의 천재입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뛰어난. 근데 지도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하고 주간회의를 하기 위해 마주 앉아서 상당히 긴장이 됐는데 지도 학생들을 긴장시키는 점이 좀 있었어요. 그 교수가. 근데 당시 그 60대였던 셀리그먼 교수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더크워스의 분석 자료, 연구 자료들을 전체로 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네 정말 2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네.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개도 내지 못했군. 깜짝 놀라서 교수님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몰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팔짱을 끼면서 자네는 통계 처리도 잘하고 학부모에게 뭐 여러 가지 동의도 받아내고 통찰력 있는 소견도 내놓았는데 학자로서 이론이 없다. 성취 심리학 이론이 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더크워스가 이 마틴 셀리그먼 교수의 지적을 받고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많이 했는데 나의 이론을 만들지 못했구나. 이론이 뭔가? 성취 심리학의 이론. 그래서 더크워스가 연구에 연구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냉철한 지적에 따라서 발전의 방향을 잡은 것이 그릿에 적용되는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히 하는데 이론이 있습니까? 이론은 뭡니까? 여러분 것이지요. 여러분 직접 만드는 것이지요. 가정주부로 40년을 있었지만 이론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에 이론이 있습니까? 이론은 내 것이지요. 자녀를 계속 교육시켰는데 이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워런 맥켄지 미네소타에 사는 유명한 도예가입니다. 근데 이 워런 맥켄지는 1만 개 이상 작품을 만드는 장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000개까지 만들 때는 정말로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노력의 숙련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0번 도전해 보셨습니까? 10,000번을 연습해 보셨습니까? 10,000개까지 도자기를 작품을 만들 때까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진다는 워런 맥켄지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도 한 영역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쪽이 여러 영역에서 아마추어로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